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경북 지역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대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는 개헌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잡은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로부터 37년이 흘렀고 4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4월에 열린 22대 총선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22대 국회와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헌법 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많은 지역민 분들이 이 개헌이 좀 생소하죠. 네. 그래서 순교의 청년생각에서 지역민 여러분들과 개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는 툭 하면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개헌이라는 거 헌법을 다시 고친다는 거 이 뜻은 누구나 다 아는데 자, 과연 개헌 그 내용이 뭐냐 속사정까지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좀 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헌이란 단어 생소한 분들 위해서 개헌이란 이런 것이다. 네,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요. 네, 말 그대로 헌법을 고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은 개정의 대상인 헌법의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하고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 통제에 관한 규범인 국가 권력 규범 이 두 가지를 답은 최고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최고 규범. 네, 네, 그래서 다른 법령인 법률, 명령보다 우선하고요. 네. 그러니까 종교로 치면 이제 성경, 불경 같은 아주 근본 규범인데 네. 그렇다면 헌법이 왜 생겼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역사적 발전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간들이 등장해서 살아가면서 국가라는 공동체가 나타나는데요. 이 국가라는 조직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신라 시대에도 왕이 있으면은 그 다음 왕을 어떻게 뽑느냐, 큰아들이 한다, 아니면은 그 옛날 이사금이라고 이빨 자국이 많은 사람이 한다,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조직에 대한 법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왕들이 이 절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마음대로 박탈하고 막 죽이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그 기본법이 필요하다. 지금의 헌법이. 자, 폭군들이 국민들 생명을 함부로 다뤘던 그 역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 중국의 진시황, 조선의 연산군 등등 이렇게 생각이 나죠. 네, 그래서 이 헌법이 처음에는 국가 권력에 대한 법이었다가 네. 근대에 와서는 이런 왕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으로 발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딱 명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삼권 분립처럼 권력을 통제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바로 입헌주의라고 하는데 네.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사상의 자유, 생각이 다르다고 왕이 사람 함부로 죽이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제한에 초점을 맞추었고 예. 그래서 소극적 국가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네. 국가 권력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 오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든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막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사회 보장이라든가 복지 국가적인 요소들이 등장을 해서 현대 사회의 헌법,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죠. 단순히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되고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되고 이런 재난 상황이 생길 때 예. 국가가 예방해야 되고 구조해야 되는 이런 적극적인 국가의 원리가 헌법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보 진영은 대체로 이제 큰 국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보수 진영은 작은 국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 쭉 말씀하신 거 정리하자면 원래 헌법은 국가 권력에 관한 규범이었는데 역사가 흐르면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발전해 왔고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더 발전해서 자본주의 경제 모순을 개선하는 사회보장과 복지국가적인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헌법이 계속 변화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해야 왜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9번을 헌법 개정을 하는데요. 아, 총 9번인가요? 네, 근데 87년 헌법이랑 90년 4.19 혁명 이후에 개정된 것을 제외하면은 국민들이 아래로부터 요구해서 헌법이 개정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87년 개정된 헌법과 1960년에 개정된 헌법.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아래로부터 요구해서 개헌이 된 거고. 네. 나머지는 아니다. 네, 나머지는 아하. 주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해야 되는데 3번 하고 싶어서 3번 하고 나니까 4번 하고 싶어서 대표적인 게 그 대통령의 종신 집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었던 1972년 유신헌법이거든요. 그 유명한 유신헌법. 그래서 이 헌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과 이유로 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헌법 개정 논의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당연히 우리 경북 지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동안 대한민국 헌법 개정은 시민들의 요구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 악용된 적이 많았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2024년 지금 시점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학자들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가치들을 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에 기본권 보장 이 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3, 4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87년 이후에. 예.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니 현재의 헌법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입장에서 네. 지방분권, 지역균형과 같은 시대적 가치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3, 40년 전에 이런 거 얘기가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지방분권을 국가적 화두가 됐으니 아예 헌법에 넣자. 그렇죠. 예. 라는 지방분권 개헌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예. 또 이와 한편 1987년에 제정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개선하자는 권력구조 개편도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예. 그 1960년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4년 중임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였습니다. 그런데 60년에는 예. 우리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들이 자꾸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 개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2년부터는 직선제 자체가 폐지가 돼요. 유신헌법 때. 네, 그게 이제 전두환 정권까지 갔다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직선제까지는 오케이. 근데 87년에 헌법이 5년 단임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5년 단임제를 만들었죠. 근데 왜 단임제를 했을까요? 5년 단임제로? 장기 집권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 그러니까 자꾸 현직 대통령들이 헌법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반복되는 독재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아예 단임제로 못 박은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두 번째가 87년 당시에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주요 정치 지도자 4인방의 정치적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1노 3김.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란 유력한 대통령 후보군들은 예. 5년 단임제를 해야 본인들도 한 번씩 순번이 돌아올 수 있어요. 당시 1노 3김의 나이가 50대, 60대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4년 중임제를 했으면 한 사람당 만약 8년씩 했다고 하면 이제 두 사람이 하면 16년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러면 자기 순번이 안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87년 당시에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합의 결과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와 함께 주요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도 5년 단임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요? 제가 이거 몰랐네요. 저는 단지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내라. 예? 장기 집권 막으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당시에 이제 일로 삼김, 예, 이 삼김 시대라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하기 위해서 5년 단임제를 했다. 그 설득력 있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치적 결정이 한 가지 이유로만 형성되진 않아요. 예. 당연히 시대적 요구에다가 어쨌거나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던 주요 리더들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변수를 빼놓고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요. 그럼 만약에 당시 그 민주화 지도자였던 YS와 DJ가 예. 5년 단임제 결사 반대했으면은 협의가 안 됐겠죠. 안 됐겠죠. 예. 그럼 최소한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당시 그 군부 쪽에 있었던 노태우 쪽과 DJ YS 쪽에서 최소한의 교감이 없었으면 이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5년 단임제를 합의한 그 맥락에 있어서는 이 정치 지도자들 간의 어떤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시대적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5년 단임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5년 단임제에서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임기가 짧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3년차 들어가면은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이라고 하죠. 이게 발생해서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니까 미국처럼 4년 중임제 하면은 또 8년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의견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간 평가 기능이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현재도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총선과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 기능을 합니다만 아예 4년 중임제 해버리면은 대통령이 직접 중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처럼. 네, 미국처럼요. 네. 지지가 많으면 8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지가 낮으면 4년 만에 교체된다. 근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요? 실제로 88년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같은 정당이죠. 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래서 단임제였지만은 같은 정당 내에서 대통령을 계승했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기에 실제로는 중임제처럼 운영되지 않았냐. 다만 이제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넘어간 것은 이 5년 만에 다른 정당으로 정권 교체된 최초의 사례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현행 제도 안에서도 중임제 같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쟁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국회와 나눔으로써 협치 구조를 좀 만들어보자. 예. 그래서 국무총리를 국회나 야당으로 추천을 선출하자. 이러면 이제 좀 뭐 여소야대 국면이라든가 좀 원활한 협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또 의견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또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해요? 지금 51대 49의 양극화 정치를 조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선 투표제 도입을 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그 이런 단일화 정치가 아니라 공존하는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선 투표제.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분권형 대통령제와 결선 투표제에 관한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앞으로 개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개헌 절차라는 게 있어요. 예. 개헌 절차에 관한 내용도 좀 다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담긴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소수의 정치권에서만 다루어지지 않도록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좀 허순교의 청년 생각에서 이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좀 배웠던 게 가물가물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헌을 주제로 허순교의 청년 생각에서 좀 다뤄봤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자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인 국가 권력 규범 등을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헌법. 이 헌법을 바꾸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개헌의 절차에 대해서 또 더 많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